1인물에 대한 평가. 후지타데는 일본의 저명한 실업가이자 저술가로 일본 맥도날드와 일본 토이저러스, 일본 블록버스터 등을 창업하며 일본의 유통 및 외식 산업을 이끈 인물이다. 그는 1926년 오사카부 오사카시 히가시요도 가와구에서 태어났다. 3세 때 셀리야마로 이주하였으며 다녔던 미시마군 셀리 제2심상소학교에서 성적은 우수했으나 어머니가 교사에게 살해하지 않아 내신 성적에 좋지 않게 기록되었고 결국 1년을 재수하여 주소에 있는 구제 기타노 중학교에 진학하였다. 이후 졸업 후 전쟁이 격화되자 오사카를 떠나 1944년 구제 마스의 고등학교를 거쳐 도쿄대학 법학부에 입학하였다. 대학 재학 중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통역사로 일했는데 당시 만난 유대인들이 하사관 이하의 계급임에도 불구하고 고리 대금업을 통해 호화롭게 생활하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과 깊게 교류하며 이른바 유대인 상법을 배운 그는 도쿄대 2학년 때 과도한 외화 할당량을 받아 유럽으로 수입을 하러 다녔고 재학 중이던 1950년 수입 잡화 판매점인 후지타 상점을 설립하였다. 그는 1968년 나이프와 포크 300만 개를 주문받았을 당시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비행기를 전세 내어 납기를 준수함으로써 유대인들로부터 큰 신용을 얻기도 하였다. 이후 1971년 일본 맥도날드를 시작으로 1989년에는 일본 토이저러스, 1991년에는 일본 블록버스터를 전개하였다. 또한 세계적인 넥타이 및 스카프 제조 판매 회사인 영국 타이락사와 제휴하여 일본 타이락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블록버스터는 맥도날드나 토이저러스처럼 가족 지향적인 건전한 오락으로서 개발되었으며 맥도날드, 토이저러스, 블록버스터의 머리 글자를 따서 MTV 구상이라 불렀으나 1999년 11월에 전 매장 38개 점포를 개호해 매각하였다. 햄버거의 수요층이 야구팬과 일치한다는 점에 차가 나요. 1978년 일본 맥도날드를 통한 프로야구 진출을 모색하였고 센트럴리그 회장 스즈키 류지에게 리그 확장을 타진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후지타 상점의 주요 수익원이었던 맥도날드를 경영하며 일본 전국의 가격 경쟁을 유발하는 등 경제 감각과 기업 경영에 능한 카리스마적 인물이었으나 반면에는 일본 맥도날드의 실적이 부진해지는 등 쇠퇴의 조짐을 보이기도 하였다. 후지타데는 평소 택시기사나 옆자리 승객에게 말을 거는 등 정보 수집과 소통 능력을 중요시하였으며 맥도날드의 일본어 표기를 일본인이 익숙한 33리듬의 마크도 나루도로 결정하는 등 현지화에도 탁월한 감각을 보였다. 만년에는 디플레이션 대응 전략의 혼선과 광우병, 파동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며 2003년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2004년 78세의 나이로 신부전으로 별세하였다. 사후 유산 총액은 약 491억 엔으로 당시 일본 역대 6위를 기록하였다. 이명조 분석. 이명조는 신금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편제격의 구조를 띠고 있다. 초년대운에서 진토대운을 만나 인묘진, 방국을 구성하게 되니 사주의 재성이 지나치게 왕성해지는 재성택과의 양상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재성택과에는 정관으로 기운을 설계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병화가 상신이 되어 재생간격을 형성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년간의 병화 정관이 병신합으로 기반이 되어 그 작용력이 무력화되는 불미함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주는 정관의 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부득이하게 인수를 상신으로 삼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제격패인의 격국이 완성된다. 제격패인은 재성이 격을 이루고 인수를 차고 있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는 현실적인 성취를 지향하는 재성과 학문 및 권위를 상징하는 인수가 조화를 이룬 형태이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격증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는 직업군에서 큰 성취를 이룬다. 이들은 지식과 경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단순히 눈앞의 이익만을 좇지 않고 전문적인 이론이나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한다.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며 안정적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체계적인 경영 스타일을 지향한다. 인수가 재성을 적절히 제어해 주므로 무리한 투기보다는 계획적인 자산 운용을 선호한다. 또한 타인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자격이나 학위를 바탕으로 하기에 사회적으로 공신력 있는 지위를 확보하려는 성향이 강하며 계약이나 라이선스,
특허와 같은 문서 자산을 수익으로 환원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므로 그가 이룬 거대한 체인 사업들은 모두 이러한 제격 페인의 기질을 바탕으로 구현된 결과물이다. 또한 책을 출판하여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약할 수 있었던 배경 역시 지식과 문서를 다루는 제격 페인의 특성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다. 대운의 흐름을 살펴보면 초년의 사오미 남방화우는 병화 정관의 생황지가 된다. 이 시기에는 병신합의 기반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재생관의 구조가 발현된다. 이에 따라 25세 사화대운의 첫 사업인 후지타 상점을 설립하며 기업가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 미토대운에는 축술 및 사명이 작용하는데 이때 인수가 현기하게 되면서 문서운이 크게 발동한다. 미토대운에 진입한 43세에는 미국 업체로부터 나이프와 포크 300만 개라는 대규모 주문을 수주하고 이를 완수하기 위해 전세기를 투입하는 결단을 내렸다. 이는 사명으로 발생한 현기의 기운이 과도하여 문서상 급박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현기가 곧 제압됨으로써 오히려 납기 준수라는 신용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45세에 도쿄타워 밀랍인형 박물관을 개관하고 46세에는 일본 맥도날드를 설립하여 도쿄 긴자에 1호점을 개점하였다. 이러한 성과들은 모두 미토대운의 사명살 기운이 동하여 만들어낸 혁혁한 전공이라 할 수 있다. 이어지는 서방 금운에는 일간이 생황지를 만나 자신의 주체성이 뚜렷해지므로 기업 경영자로서 명예로운 일들이 질비하게 나타나는 결실을 보게 된다.